엑스포 사후 활용을 위해서는 박람회장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사후 활용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문재인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헌법 개정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광주 전남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2회 순천만 교향악 축제가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정원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로 오늘부터 나흘 동안 주옥 같은 선율이 국가정원을 물들입니다. 올해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성화를 시도한 사업 개발과 배후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물량 창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도 큽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부지의 지방정보 이양 등 다양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여수를 찾은 당시 문재인 전 대표는 장기적 시각으로 새로운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 가지고 공공성을 살려나가는 당초에 박람회를 유치했던 목적에 좀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사후 활용 계획을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무분별한 부지 매각이 결국 박람회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차라리 부지를 지방 정부로 넘기면 지역에서 육성하고 있는 마이스 산업과 연계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박람회 재단의 한계를 넘기 위해 정부 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 인사가 재단 이사장에 임명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청산을 하기 위한 이사장이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이사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양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지역과 함께 하면서 이거 활성화시켜낼 수 있는. 박람회 기본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바다 사막화 UN 사무국 유치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해양박물관 건립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됐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고 활성화의 시급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연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0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지 잊어버린 건지 저희들이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이후 참석자들은 박람회장 매각 정책의 수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개헌의 방향을 논의하는 순회 토론회가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윤군수 기자가 정리합니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추진되는 10번째 개헌.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이번 10차 개헌은 국민이 개헌의 기준에 그리고 주체가 되는 국민에 의한 개헌이 되어야 하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 재정권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내용이 헌법에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 평등권의 지역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놓고 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양원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토론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바깥에서 TV 모니터로 지켜볼 정도로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농민회와 민주노총은 식량 주권과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도 헌법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농민도 국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농민 기본권도 분명히 넣어주자 그런 부탁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르면 올 연말에 나오게 될 개헌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세계적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2017 순천만 국제교향악 축제가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맡고 있는 이번 축제는 소프라노 조수미와 피아니스트 양방원, 또 프로젝트 교향악단인 프라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등이 참여하고 순천 시립청소년 교향악단 등 지역의 연주자들도 함께 출연합니다. 이번 축제는 특히
나흘 동안의 세계 정상급 주요 공연 외에도 마스터 클래스와 스크린 음악회, 악기 체험 등의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광양시가 고대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을 지방정책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가야문화권 시장군수 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균형 발전과 영호남 동반 성장을 위해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잊혀진 가야사, 영호남 소통의 열쇠로 거듭나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20여 개의 영호남 시군에서 6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광양에선 광양읍 도월리와 용강리 분묘에서 가야계 유물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 위기를 맞고 있는 전라남도가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종합대책회의를 갖고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비해 제시된 정책들이 너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각종 인구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 고령화 비율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2045년 전남 장래 인구 추계는 더욱 암울합니다. 지난 2015년과 대비해 생산 가능 인구는 32.4%, 유소년 인구는 36.4%가 줄고 65세 이상은 112.4%, 1인 가구는 108.4%가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도 지난 2013년부터 이어지면서 전라남도는 지난 7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이제 저희 인구정책팀의 이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 인구 문제 대책이 심각성에 비해 너무 무난하다는 지적입니다. 청년 통장 개설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인구 문제 극복 공모 사업 등 한 번쯤 들어봤던 사업이거나 지하수 무료 수질 검사 등 인구 대책이라고 부르기 힘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마련될 정책은 좀 더 과감하고 파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외국인들의 거주에 대한 특구가 형성이 되는 것도 전체적으로 여러 문제점도 있겠지만 잘 슬기롭게 해결하면 하나의 어떤 그 인구 정착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시된 정책을 다듬을 전남 인구정책위원회도 형식적 구성보다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게 급선무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올해 광양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양항 물동량은 11만 3천 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정도 늘었습니다. 항만공사는 이 같은 물동량 증가 원인을 광양항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 개발과 배후단지 입주 기업의 적극적인 물동량 창출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올해 25만 TEU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남 지역 수산물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한 135만 톤을 기록했으며 어업 생산액도 1조 3,4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4%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미역과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의 양식 면적이 늘고 해황이 안정되면서 수산물의 생산량과 생산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노동계와 산업계 모두의 관심이었던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6년 만에 노조가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자동차는 근로자에게 4,2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노조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이번 소송 여파는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송 참가자 2만 7천여 명 가운데 5,900여 명은 기아차 광주 공장 근무자.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광주 지역 근로자들은 1인당 1,500만 원씩 약 917억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기아차 조합원들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 6년에 걸쳐서 많이 시간들이 걸렸지 않습니까? 늦게나마 이런 결정을 해준 거에 대해서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해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아차 광주 공장은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고전 중인 상황에서 수출 시장에서 자동차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우려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잠정 부담액이 지급되면 영업이익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아차 협력업체들 역시 늘어난 인건비 부담 등 후폭풍을 경계하며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1차 사단 때도 통상임금에 대한 압박이 작업자들로부터 오니까 아주 직격타올 수 있죠. 특히나 영세한 나아가 이번 통상임금 선고 결과는 지역의 다른 기업에서도 비슷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번 판결이 지역 경제에 미칠 여파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LF네트워크스의 지역 협력 사업인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LF네트워크스는 지난 6월 광양 구봉산 일대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 계획서를 광양시에 제출했지만 검토 결과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이 없는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으며 광양시는 특히 사업 타당성 조사와 재원 조달 계획이 우선돼야 하지만 LF 측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F 측은 이에 대해 늦어도 오는 2022년까지 골프장과 호텔 조성에 반드시 나설 계획이라며 다음 달 광양시와 대표단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자산공원 내 해오름 전시실에서 비단벌레 등껍질로 만든 한국의 전통 문양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한국의 전통 문양은 비단벌레 등껍질을 섬세하게 접합해 빗살 모양과 연꽃 문양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오름 전시관은 390여 종, 3천여 점의 나비와 곤충 등이 전시돼 학생들의 체험학습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광양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광양시는 최근 지역 50개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60여 명의 대표가 참여하는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소녀상 건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올해 안에 들어설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최소 5천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한 모금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는 여수와 순천 등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있는 도 산하 출연기관의 경영 실적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 산하 출연기관 14곳에 대한 2016년 경영평가 결과 순천의료원은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다등급을 받았고 전남 테크노파크도 지난해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전라남도는 평가 등급에 따라 출연기관 임직원 성과급을 10에서 150%까지 차등 지급하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계획입니다. 여수 거문도 녹산등대 가는 길이 9월에 걷기 좋은 여행길로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9월 다도해 걷기 여행길 10선에 거문도 녹산등대 가는 길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